이강민의 잡지사 9월호 6번째 페이지. 이분의 인생 최대 라이벌은 아마 이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재희. 예, 오늘도 자기 자신의 한계령을 넘는 도슨특의 어몽길 유재희 전시해설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시해설가 유재희입니다. 야, 정말 별의별 황당한 수식어 때문에 제가 말이 꼬일 정도로 정말 어거지스럽네요. 도슨특의 어몽길이다. 어몽길 대장을 알긴 아는 세대인가요? 알죠. 네, 뉴스에서도 이제 많이 접했었고. 네, 히말라야 등반하시는 대장님. 예. 아유, 영광이죠. 영광이죠? 좋은 거 맞죠? 그럼요. 예, 도슨특의 너무 당황스럽네요. 자, 이런 어거지 수식어를 저희가 붙여드린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유재희 해설가가 직접 소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혹시 천재가 탄생하기에 필수 조건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시나요? 천재, 영감? 영감도 중요하지만 그 영감을 불러 일으켜주는 존재가 또 필요하죠. 뭐 뮤즈도 있겠죠. 어머니도 있겠지만, 네, 라이벌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특히나 스포츠 스타들은 또 굉장히 라이벌이 많잖아요. 뭐 김연아 선수한테 아사다 마오 선수가 있었던 것 같은 거나. 한참 못 미치죠.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메시 호날두도 있고요. 네. 뭐 이제 뭐 영화 같은 데도 보면은 영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꼭 이제 악당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미술사에도 늘 이제 라이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치열한 경쟁을 펼치면서 성장했었던 미술사 속 라이벌들을 한번 소개를 드려볼까 해요. 미술사 속 라이벌. 한 쌍도 떠오르지가 않네요. 고흐고갱도 라이벌로 볼 수 있나? 오, 맞아요. 고흐고갱. 아주 대표적인 라이벌 중에 한 명이죠. 이런 느낌으로. 네. 원고의 이강민의 라이벌은 CBS 이봉규 아나운서다라고 되게 쓰잘데기 없는 제 동기 아나운서 이름을 써놨는데요. 한국방송대상 작품상 수상으로 그 논란엔 종지부가 찍힌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미술사 라이벌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 주인공을 만나러 르네상스 시대로 가본다고요? 네. 아까 오프닝 때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닌자 거북이 그 예술가들의 이름. 네, 맞아요.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예술가들이 있죠. 아까 이름 한 번만 더 이야기해 주시면. 닌자 거북이 도나텔로, 라파엘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오, 그렇죠. 네. 그중에서 오늘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 두 명의 화가가 또 라이벌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원래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이 세 명의 화가를 르네상스 3대 화가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사람들이 유명한 화가 하면은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이름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세 명의 화가가 비슷한 시기에 또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서로의 실력을 그때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알고 있었고 서로의 이런 실력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았었고 서로 자극도 굉장히 많이 받았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재밌겠네요. 특히나 이제 미켈란젤로, 라파엘로는 그 나이대도 가장 비슷했다고 알고 있는데 둘이 어떤 관계였을지. 선생님, 일단 저는 미켈란젤로 하면 피에타상부터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미켈란젤로 작품 중에 가장 유명한 작품이 피에타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이렇게 사진도 띄워주셨는데 피에타상 혹시 실제로 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가서 보시지 않아도 사실은 피에타상은 이제 모작 작품도 엄청 많죠. 그래서 곳곳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보면 진짜 경이로울 정도로 너무너무 섬세한 조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피에타상 미켈란젤로가 혹시 몇 살 때 만든 것 같으세요? 저거는 어느 정도 쌓여야죠, 내공이. 그렇죠. 제가 볼 때 한 40 이상 가야 됩니다. 부록 찍어야 됩니다, 저거는. 맞아요. 근데 봤을 때 엄청나게 내공이 쌓인 상태에서 만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완성도가 높은데 저걸 20대 때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당시에 이 피에타상을 만들게 되면서 미켈란젤로가 조각으로 엄청나게 유명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약간 인체 해부학에 대한 지식이 되게 많았다고 해요. 섬세하게. 그래서 저기 안고 있는 뭐 포즈나 인체 비율이라든지 근육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섬세하게 조각이 되어 있죠. 정말 뭐 세계 조각 예술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 아닐까 싶을 정도인데. 맞아요. 당시 이제 로마의 교황이었던 율리우스 2세가 미켈란젤로에게 자신의 묘비 조각을 의뢰한다고요? 네. 이제 당시 교황이었던 율리우스 2세가 이제 본인이 죽고 나면 세울 무덤이죠. 그 무덤에 만들 조각을 이제 당시에 미켈란젤로가 피에타상을 만들고 명성을 얻기 시작하면서 부탁을 한 거죠. 조각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묘비를 만들기 전에 스케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스케치를 보고 율리우스가 그 스케치에도 반한 거예요. 이 사람 그림도 잘 그리는구나 하면서 진행시켜. 새로운
이제 의뢰를 하게 돼요. 네. 그때 율리우스 2세가 본인의 그런 권위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한 가지 또 계획을 하던 게 바티칸 왕궁 안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을 좀 공사를 다시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성당의 천장화를 다시 그리려고 했는데 그 천장화 그리는 걸 미켈란젤로한테 이제 부탁을 하게 된 거죠. 완전 마음에 들었구나. 네, 맞아요. 미켈란젤로가 바로 수락을 합니까? 아니요. 근데 처음에 미켈란젤로가 네. 이걸 거절해요. 왜요? 그래서 거절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제안을 듣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았대요. 왜지? 왜냐하면 사실 미켈란젤로는 본인의 정체성을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조각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각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율리우스 2세가 그림 그려달라고 하니까 네. 나는 조각가다라고 하면서 편지 쓰고 도망가요. 도망까지 가야 돼요? 바지가랑이 잡힐까봐? 네, 편지 쓰고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네. 근데 율리우스 2세가 깜짝 놀라서 네네. 이제 바로 내가 잘못했다. 다시 돌아와 달라 이렇게 네. 해서 편지도 쓰고 네. 이제 그 전에 작업하던 것들 중에서 네. 이제 꼬시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네. 그동안 좀 밀린 돈이 있었나 봐요. 그거 딱 정산해주고. 네, 바로 정산을 해주고 이제 다시 미켈란젤로가 돌아오게 역시 되죠. 훌륭한 인재는 이렇게 매달려야 됩니다. 그 지불한 금액이 지금 우리 돈으로 5억 원 정도였다고 하니까 네네. 엄청나게 정성을 들였네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이미 체불된 임금도 이 정도 금액이었다고 하니까 천장화는 얼마나 더 불렀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사실은 돈 때문에도 이 천장화 작업을 했을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연구가 되어지고 있고 네. 본격적으로 이제 천장화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넓은 천장에 인물을 무려 340여 명 정도를 이제 미켈란젤로가 이제 그리게 되죠. 네. 그래서 이 천지창조라고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이제 거기 천장화. 천지창조가 들어가는구나. 네네네. 이제 시스티나 성당에 보시면은 창세기의 이야기가 이렇게 천장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작품이 지금 이제 또 띄워주시는 작품인데 이 작품 보신 적 그렇죠. 신과 있으시죠? 이제 아담이죠. 저 인간이. 네, 아담이 맞아요. 이제 ET 포즈로 네네. 손가락을 맞대고 있는. 그래서 원래는 천지창조가 아니라 그냥 천장화예요. 근데 이제 일본식 표기로 잘못 알려지다 보니까 그냥 네. 천지창조 이렇게 불리고 있고 원래는 아담의 창조가 그렇구나.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천지를 창조하는 모습이 아니라 인간을 만들고 그치. 있는 모습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동물 만들고 초목 만들고 나중에 빛을 만들고 나중에 이제 만든 게 아담한테 이렇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가장 세계의 유명한 손동작이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네, 예. 현대까지도 굉장히 패러디가 많이 되는 저 손동작도 이제 이 그림에서 만나볼 수가 있는 제가 거죠. 말씀드린 ET도 사실 저 그림을 오마주한 거고요. 네, 네, 맞아요. 자, 신과 인간이 약간 동등한 자격으로 그려진 듯한 그림이어서 더 유명하기도 한데 저 모습이 상징하는 바가 뭘까요, 선생님? 네, 그래서 르네상스가 다시 태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런 것처럼 사실 이 전까지는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화가들이 무언가의 그림을 연구를 할 때 절대자 신의 모습을 이제 표현하는 거에 가장 중점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르네상스 시대부터는 그 관심이 인간으로 조금 옮겨지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봤던 아담의 창조 같은 그림에도 네. 신이 인간처럼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그려진 게 사실은 미켈란젤로가 만든 이 천장화가 처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 전까지는 엄청나게 이렇게 신성시대는 신의 모습으로 그려졌다가 이때부터는 이렇게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저 그림을 완성하고 이제 수십 년이 지나서 미켈란젤로가 또 엄청난 작품을 남긴다고요. 그렇죠. 네. 이제 29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네. 그 또 앞쪽에 있는 제단화 벽 쪽에다가 엄청나게 크기가 큰 벽화를 하나 남기는데 네. 그게 최후의 심판. 저 작품 네. 최후의 심판. 이 작품도 미켈란젤로 작품을 이제 대표하는 작품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 보시면 여기도 알 수 있듯이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그려져 있어요. 보좌에 앉아 계시고. 네네. 네. 근데 이 작품도 당시에 엄청나게 그려지고 난 다음에 찬사를 받기도 했었지만 비판도 많이 받았었어요. 왜요? 그래서 당시 이제 의뢰를 했던 교황 바오로 교황은 네. 보자마자 주여 내 죄를 용서하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너무 이제 감격을 받았었대요. 근데 이에 반면해서 다른 사람들은 이 작품 볼 때 이게 뭐냐. 신의 모습을 어떻게 이렇게 인간처럼 표현을 했냐.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근육질의 몸으로 다른 신화에 나오는 신처럼 표현을 할 수가 있냐. 이러면서 맹비난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 벽화 심지어 파괴하자라고까지 말이 나와요. 그래도 다행히 파괴는 면하지만 네.
결국에는 나중에 검열을 당해요. 그래서 원래 맨 처음에는 이 그림이 그려졌을 때 지금 예수 주변에 그려져 있는 신들이 성인의 모습이 네네. 이렇게 다 옷을 다 벗고 있었어요. 아, 성인들이 네네. 성인의 모습이 천조가리도 없었다는 거죠? 네네. 원래는 다 벗고 있었는데 네네네. 이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이거 너무 불경하다 하면서 가리라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지금 저희가 시스티나 가서 볼 수 있는 모습은 네. 다 가려진 모습만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구나. 처음에는 다 나체였구나, 성인들의 모습이. 네. 그래서 네. 네. 그리고 여기 가시면요. 네. 이 작품이나 아까 보셨던 이제 아담의 창조 다 사진을 찍으실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가보시면 엄청나게 엄숙한 분위기에서 이 작품을 봐야 하고 원래는 이제 이 공간에 촬영 독점권을 일본 방송국에서 네. 샀었대요. 네. 근데 그 촬영 독점권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도 이제 네. 교황청에서 이거 좀 신성한 작품이니까 좀 조용하게 봐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네. 권위를 유지를 한 거죠. 사진 못 찍게. 네, 그래서 가시면요. 무슨 소리밖에 안 나냐면 네. 이제 사진도 안 찍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조용하게 관람하다가 이제 관계자가 사진 찍지 말라고 노 포토 이렇게 유일한 음성. 네, 노 포토. 네, 그리고 또 조금씩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막 떠들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러면 사일런스 이렇게 해요. 수련회야 뭐야. 예. 네, 그래서 이런 엄숙한 분위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아.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직접 가서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인 것 네,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흥미로운 게 그 저기 가운데 예수님이 앉아 계신데 그 오른쪽 하단에 보면 산채로 가죽이 벗겨지는 형을 당했던 순교자 바르톨로메오가 있습니다. 네네. 네, 근데 저 모습이 좀 확대해 보면 미켈란젤로 본인의 자화상이라고요? 네네. 와. 그러니까 이제 네. 가죽이 벗겨지는 형을 당했는데 네. 그 가죽의 모습이 미켈란젤로 본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 처참한 모습인데 진짜. 네. 근데 사실은 미켈란젤로가 이 천장화 그리면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대요. 일단 천장화는 저 항상 이게 약간 감정이입됐던 게 이러고 그리면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 네. 미켈란젤로가 그림 그리다가 네. 이 물감이 떨어져서 시력도 엄청 안 좋아지고, 그래요? 네, 목도 엄청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건강이 되게 몹시 악화가 돼요. 네. 그리고 당시에 그림 그리면서 교황들이랑도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고통받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약간 반항하듯이. 약간 숨은 그림처럼. 네, 나 이렇게 지금 힘들다. 나 지금 그렇구나. 벽화 그리고 천장화 그리느라 힘들다라는 이런 모습들을 또 예. 많이 남겼다고 해요. 그 중에 이제 또 고통받는 모습 중에 하나로. 본인이 느끼는 넣어놨죠. 감정을 그림에 삽입했다. 재밌네요. 자, 이렇게 미켈란젤로가 명화를 그리면서 명성을 얻고 또 저렇게 시스티나 천장화를 그리던 해에 말이죠. 바티칸 궁전한 또 다른 곳에서도 보수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율리우스 2세가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방, 이른바 서명의 방이라 불리던 곳인데 이곳의 한 벽면에 그려질 그림을 또 다른 화가에게 의뢰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미켈란젤로의 라이벌 차례니까 라파엘로에게 의뢰를 했나 보네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교황이 당시에 유명했던 이 두 화가를 한꺼번에 이제 부릅니다. 불러서 이제 또 다른 방에서는 라파엘로의 작업이 시작이 돼요. 네. 그리고 그 작품이 바로 그 유명한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이에요. 저 그림 아테네 학당. 이 그림도 보신 적 있으시죠? 저거 막 수학학원에 많이 걸려있고 막 그래요. 네. 맞아요. 수학학원에 당연히 걸릴 수밖에 없는 게 네. 당시 유명했던 수학자, 철학자, 과학자들을 다 총망라해 놓은 그런 그림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 한 시대에서 볼 수 없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한 명예전당 그림에 느낌이구나. 그렇죠. 예.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엄청나게 다양한 우리한테도 아주 익숙한 그런 수학자나 과학자가 많거든요. 누가 있죠? 지금 가운데 이제 중심점으로 그려져 있는 두 명의 인물 보시면 한 명은 플라톤, 붉은색 옷 입고 있는 게 이제 플라톤이고 또 오른쪽이 아리스토텔레스. 그렇구나. 네, 아리스토텔레스의 모습을 또 살펴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 인물들 말고도 엄청 여러 명이 숨겨져 있어요. 저 인물은 네, 뭐죠? 지금 보면서 무언가 막 골똘히 연구를 하고 있죠. 네, 뭐 적고 있네. 피타고라스의 정리. 피타고라스. 네, 피타고라스. 그렇구나. 네, 피타고라스 예. 정리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네. 피타고라스 모습을 또 살펴볼 수가 있고 네. 또 한쪽에 이렇게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모습에 또 한 명이 보이는데 네네. 이 사람은 유클리드 기하학. 유클리드. 네, 들어보셨죠? 수학학원 이름이 네, 많아요. 네. 유클리드도. 예. 그 수학자 유클리드의 모습도 만나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옆쪽에 보시면 지금 사람들한테 무언가 막 엄청나게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너 자신을 알라 했었던 테스형. 소크라테스가 저 카키색 옷 입고 계신 분. 네네, 맞아요. 네, 소크라테스의 모습까지 살펴볼 수가 있죠. 이 외에도 이제 대표적인 수학과학자가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라파엘로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이 수학자, 과학자, 철학자의 모습을 또 그대로 그린 게 아니라 아까 미켈란젤로가 얼굴 가죽 본인의 모습처럼 그렸던 것처럼 네. 본인이 좋아하던 화가들의 모습으로 이제 이들을 그립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을 자기가 좋아하는 화가 얼굴을 넣어서 그렸다고? 맞아요. 근데 그 화가들이 예. 아까 닌자 거북이 예. 세 명의 화가가 또 등장을 하죠. 그래요? 한번 볼까요, 다시? 그래서 아까 가운데 그려져 있던 플라톤 있죠. 네. 플라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습이랑 똑같이 닮았다. 그려져 있어요. 똑같다. 그렇죠. 네, 굉장히 비슷하게 그려져 있고 예. 또 한 명이 이제 아래쪽 하단에 그려져 있는 헤라클레이토스. 헤라클레이토스. 네, 이제 철학자의 모습을 그렸는데 네. 되게 비관론자로 알려져 있는 그런 철학자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보면은 표정이 네. 좀 막 되게 기뻐 보이진 않죠. 뭐 생각이 잠겨 있네요. 네, 생각이 담겨 있는데 이 모습은 이제 라이벌. 네. 미켈란젤로의 모습으로 그려졌어요. 미켈란젤로구나, 네, 저 사람이. 네. 그래서 지금 비교해서 보시면 네. 얼굴이 굉장히 비슷하게 그려져 있는 걸 울버린 살펴볼 수가 닮았네요. 있죠. 예. 네. 그래서 미켈란젤로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또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고요. 그래요? 네. 뿐만 아니라 네. 이제 라파엘로가 이 그림에 본인도 본인도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뭔가 서명처럼. 지금 보시면은 이 그림의 맨 오른쪽 보시면은 빼꼼하고 닮았다. 뒤쪽에 나와 있는 모습 보이죠? 네, 자화상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원리를 찾아라도 아니고. 네, 라파엘로 근데 어때요? 되게 꽃미남인데요? 그렇죠. 네, 뭔가 그래서 곱게 자란 느낌. 맞아요. 요즘 시대에 이렇게 부합하는 약간 미남이죠, 그런 얼굴이죠. 미남. 네. 예. 본인의 얼굴도 이렇게 그려 넣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아까 미켈란젤로 얼굴을 넣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미켈란젤로 대 라파엘로 라이벌 구도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네네. 라파엘로는 미켈란젤로를 좀 인정하고 존중했나 보네요. 네. 그래서 원래 이제 이 그림 처음에 그렸을 때는 미켈란젤로의 모습이 안 들어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스케치도 아마 띄워주실 텐데 네. 스케치 보시면 처음에는 계단 아래쪽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원래는 아까 없었다가 뭐 헤라클레이토스였나요? 네네. 예. 헤라클레이토스를 원래 그리지 않았다가 네. 나중에 이제 그려 넣은 거죠. 그래서 라파엘로는 사실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그 미켈란젤로가 라펠레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었기 때문에 많이 배웠었겠죠. 네. 그리고 굉장히 존경했었고. 그런데 사실은 둘이 이렇게 대면할 때는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진 않았대요. 그래요? 라이벌이잖아요. 그 7살 차이였다고 하네요. 네네. 네. 그래서 만났을 때는 어땠냐면 이제 미켈란젤로는 사실은 그 전에 뭐 피에타상도 만들고 이미 저명한 네임드. 유명한 화가였기 네. 때문에 본인보다 7살이나 어린 라파엘로가 갑자기 똑같은 공간에 들어와서 얼마 떨어지지도 않은 곳에서 본인과 똑같이 그림 그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어디서 라고 애송이의 냄새가 나는구만. 약간 이런 느낌. 그쵸. 사실은 기분이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둘이 성격도 대외적으로 알려진 게 엄청나게 차이가 컸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미켈란젤로 아까 그림 본인의 자화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되게 예민했대요. 엄청 예민하고 괴팍한 성격으로 굉장히 유명했었다고 해요. 반면에 이제 라파엘로는 엄청나게 성격도 온화하고 사람들한테 대중적으로 인기도 되게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에는 천장을 그릴 때 혼자 그리기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의 고향에서 도와줄 화가들을 불러요. 근데 불러놓고 그 화가들 그림 그리게 해놓고 보고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너네 다시 다 가. 진짜 괴팍했네. 네, 그러고 결국에는 혼자 천장화를 4년 동안 본인 혼자 그러니까 그립니다. 저거 자기 얼굴 그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시달렸으니까. 맞아요. 스스로를 자기가 그렇게 만든 네, 거예요. 근데 또 그에 반해서 이제 라파엘로는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라파엘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성품도 온화했을 뿐 아니라 초상화도 봤잖아요. 얼굴도 잘생겼고 네네. 심지어 재력도 있고 맞아요. 아주 훤칠하고 네. 대중적인 인기도 높았고 다 갖춘 남자였다고요. 그렇죠. 와. 그래서 당시에 이제 미술사 처음으로 기록했던 화가 중에 바살이라는 화가가 있는데 그 화가가 이제 써줄 때 뭐라고 써놨냐면 라파엘로 성품이 너무 부드럽고 사랑스러워서 짐승까지 그를 사랑했다. 막 이렇게 기록을 해놔요. 짐승도 사랑한 남자. 네, 그 정도로 이제 인기가 많았고 네. 심지어 이제 당시 귀족 부인들한테 특히나 이제 또 꽃미남이다 보니까 인기가 엄청 많았대요. 그래서 늘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딱 둘이 어느 날 바티칸 궁전에서 복도에서 딱 마주치는 미켈란젤로랑 발생을 한 거죠. 원래 미켈란젤로 사람 잘 안 만났대요. 근데 딱 마주쳤는데 미켈란젤로가 라펠로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귀족 도련님처럼 여기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어딜 그렇게 가냐. 약간 비꼰 거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장난 아니네. 네, 약간 하남자 느낌 좀 있어요. 맞아. 맞아요. 약간 귀족 도련님 오셨구만. 약간 이런 느낌. 근데 라파엘로도 거기서
지지 않아요. 뭐라고? 지지 않고 예. 이제 본인도 라이벌이라는 걸 의식을 하고 있었는지 네네. 이렇게 맞받아칩니다. 그러면 당신은 사형 집행인처럼 어딜 그렇게 가시냐고. 그런 혼자서. 찌푸린 표정으로 네. 심각하게 어딜 그리 가십니까? 네네. 야, 만만치 않다. 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또 미켈란젤로는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앙금이 남아 있었는지 네.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도 라파엘로가 사실은 내 그림을 다 따라했다. 미켈란젤로가 그렇게 주장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사실은 좀 어찌 보면 약간 쫌생이 같은 그런 발언을 하기도 하고요. 유제이 도슨트 인용문. 미켈란젤로는 좀스럽다. 아니에요. 그렇군요. 네, 근데 그건 근거가 것도 있는 있었죠. 얘기예요? 따라했다는 건? 근데 사실 아예 없는 얘기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라파엘로는요. 밀어주던 사람이 있었어요. 후원자? 네, 브라만테라는 건축가가 있었는데 이 건축가가 교황한테 이런 무언가 보수공사를 하거나 이럴 때 자문 일을 해주던 건축가였거든요. 네. 근데 이 건축가가 또 미켈란젤로랑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는 사이가 별로 좋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브라만테가 미켈란젤로를 대신할 라파엘로를 이렇게 밀어준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어느 날 되게 솔깃한 제안을 하나요. 라파엘로한테. 네. 너 미켈란젤로 작품 보고 싶지 않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 그래서 당시 미켈란젤로가 워낙 예민하다 보니까 작품 하다가 중간에 어디 가더라도 문을 꼭 잠그고 갔었대요. 아무도 못 보게. 네. 근데 이제 브라만테는 좀 권위가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열쇠를 다 가지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몰래 열어서 보여줘요. 근데 라파엘로가 천장화를 보자마자 거의 감격을 했대요. 이제 죄책감도 안 느껴질 만큼. 몰래 본 죄책감도 안 느껴질 만큼.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이제 미켈란젤로 그림을 당연히 봤고 거기에 아마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늘 이 생각을 했대요. 나는 미켈란젤로를 뛰어넘을 수는 없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근데 일설에 의하면 교황이 일부러 두 사람을 이렇게 같이 붙여서 경쟁을 부추겼을 것이다. 라이벌 의식을 그렇죠. 샘솟게 해서 이런 썰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두 라이벌이 동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르네상스 미술이 더 찬란해진 것 같네요. 예. 근데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 말고도 라이벌을 몇 상을 더 준비해 주셨는데 시간이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순삭됐어요. 지금 너무 재밌게. 그래서 라이벌전을 다음번에 또 할 수 있냐라고 지금. 좋죠. 또 준비해 주시면 네네. 또 어떤 미술사 속 세계의 라이벌들을 만나보실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많은 거죠? 라이벌들? 네, 아직 엄청 많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미술사의 이강민, 이봉규 기대해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초반에 유제이 해설가의 라이벌은 유제이 본인 자신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유제이 해설가는 혹시 라이벌 의식을 실제로 느끼는 사람이 있나요? 라이벌. 저는 사실 아직은 너무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라이벌은 없고요. 이건 방송에서 이런 멘트 너무 많이 나와요. 예. 저는 사실 제가 늘 저한테 화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구나. 약간 미켈란젤로신가요? 네, 약간 그런 라파엘로는 아닌 것 같아요. 잡지사 게스트들 중에 없냐고 하네요. 잡지사. 그러면 저 교황 같은 인간들 부추기는 것 봐. 김영준 기자 아니냐고. 금요일이다 보니까. 저쪽에 얼굴이 빨개졌네요. 밀떡 한 분 계시거든요. 김영준 기자로 해서 저희가 좀 이간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었네요. 미술 이야기. 미술사 라이벌전 오늘 유재희 전시해설가와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